자, 이번 시간에는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는 이 부동명세서 첫 번째, 부동명세서 1의 두 번째에 있습니다. 보시면 내용이 나오니까 내용 살펴보도록 하고, 일단 이 교재를 보시면 대손세액 공제 신고서 양식은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양식을 잘라서, 대부분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있는 화면들은 이 신고서 양식을 부분적으로 오려 가지고 만드는 거니까 보시면 금방 쉽게 이해가 되실 거예요. 자, 이 양식을 보기에 앞서서 대손세액 공제 제도에 대해서 잠깐 설명해 드리면, 지난번에도 설명을 잠깐 드렸지만, 말 그대로 대손세액 공제 제도라는 것은 대손, 그러니까 우리가 돈을 받지 못한 거예요. 근데 세액까지 받지 못한 거죠. 그러니까 제한화 용역을 외상으로 매출했는데, 우리는 그 과세 기간 내에 돈을 받았건 받지 않았건 간에 상관없이 우리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은 그 부가세를 받았다는 가정 하에 그 부가세를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가세는 거래징수 제도다 보니까 부가세를 받았다는 가정 하에 금액을 우리가 대신 납부해 주는 건데, 외상대금을 이 본래의 제한화 용역의 대가뿐만 아니라 부가세마저도 우리가 부담해서 납부해 놨는데 전체 금액을 받지 못하는 사유가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우리는 물품 대금이나 이런 용역 대금을 받지도 못했는데 우리의 노력의 대가도 받지 못한 것도 억울할 뿐만 아니라 세금을, 상대방의 부가세를 대신 납부해 주는 것까지 우리가 짊어졌단 말이죠. 그럼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받지 못한 이 공과에 대한 세액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다시 차감해주겠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대손세액 공제 요건이 있는데, 일단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충족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 과세 대상 채권일 것. 그러니까 일반 과세자의 부가세야 돼요. 그렇죠? 간이 과세자는 어차피 부가세가 섞여 있긴 하지만 이 일반 과세자에 대한 것이어야 되고, 두 번째, 세법에 정하는 대선 사유 요건을 충족해야 돼요. 거기 세법에서 법인세법이나 이 소득세법 보면은 대선 사유 요건이 쭉 나열돼 있어요. 이러이러한 경우에 나열돼 있는데 그런 요건을 충족시켜야 된다는 거고, 그런 구체적인 것은 이제 나중에 이 종합소득 신고 때나 혹은 법인세 신고 때 그때 다시 살펴보도록 하고, 여기는 이제 부가세에 관련된 거니까 그런 요건을 그런 요건까지 보기에는 너무 방대하니까 요건이 있는 것을 충족해야 되고, 그리고 제한화 용역의 공급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 기간에 대한 확정 신고 기간 이내에 대손이 확정되었어야 돼요. 그러니까 10년이에요. 10년. 여기 말하자면 10년, 이번에 바뀐 게 뭐냐면 바뀐 지 얼마 안 됐죠. 그래서 대손 공개 시기가 얼마 전까지만 해도 공급 시기로부터 5년 이내에 확정이 됐어야 돼요. 근데 이제 이게 매입세 공제를 할지 2월 결성 공제가 10년 늘어남에 따라서 이 대손세액 공제도 10년으로 늘어났는데, 10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과세기간 내에 못 받게 된 거예요. 돈을 한 10년 이내에 못 받게 돈을 된 것에 대해서 공제를 해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정없이 해야 되는 게 아니라, 그렇죠? 2020년 이후에 개정돼서 개정된 사항이다. 그러니까 기존에는 5년이었는데 10년은 더 늘어났다라는 거 아시면 되고, 그리고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돼요. 그냥 공개해 주세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신고함에 있어서 우리가 대손세 공제 신고서를 작성해서 제출해야만이 대손세 공제를 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공제 금액은 얼마다? 세액에 해당되는 것. 총 대손 금액은, 이 대손 금액이라는 것은 받지 못한 돈에는 우리의 제한화 용역의 가액뿐만 아니라 거기에 세금까지 포함된 거니까, 거기에는 예를 들어서 제한화 용역 가액이 1억이었다 하면 부가세 1,000만 원 포함해서 1억 1,000만 원을 못 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 해당되는 부가세는 총 1억 1,000만 원 중에 1,000만 원이니까 이렇게 따지면은 110분의 10에 해당되는 거니까 총 받지 못한 돈 곱하기 110분의 10이 부가세 비율이 부가세에 해당되겠죠. 그러니까 대손금에서 부가세가 포함된 것을 간주돼서, 그러니까 대손금은 돈을 못 줬는데 부가세만 주고 제한화 용역비를 줬겠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용액 돈을 못 받았는데 거기에는 부가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가정하에 대선 금액 곱하기 110분의 10만큼이 세액에 부가세에 해당되는 금액이니까 이만큼을 공제해 주겠다라는 의미예요. 여기 뭐 회계 처리는 써놨으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익히시기 바랍니다. 작성을 하는데 작성할 때는 뭐 대선 확정 연월일, 그다음에 대선 금액, 세액, 뭐 대선 사유 써 있는데 이건 프로그램을 한번 우리가 예제 문제를 사례 문제를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사실은 이 대선세 공개 신고서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실제로 대선 사유에 해당되는지 채권 시 소멸 시효에 해당되는지 이런 거 판단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냥 단순히 그냥 대선세 공개 신고서 작성하는 것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뭐 여기에서 이 경우에는 예제의 경우에는 뭐 두 건이 있는데 두 건 보니까 이 경우에 당좌 수표로 해서 받았는데 한 건은 부도가 됐고 그러니까 발행일로부터 6개월이 경과한 부도 수표가 있고 부도 수표도 6개월이 경과해야 돼요. 그러니까 경과해야지 최종적으로 이제 부도가 확정되는 거니까 돈을 못 받게 된 게 확실하다라는 의미에서 그때 전세 공제 신청해야 되고 그다음에 채권 시효가 소멸된 것은 그러니까 시효가 채권도 받을 수 있는 시효가 있어요. 채권이라는 것은 돈 받을 수 있는 권리잖아요. 돈을 받을 수 있는 권리인데 시효가 소멸되기 전에 계속해서 내가 요청을 해야지만 돼요. 가만히 내가 있으면 시효가 소멸돼 버리면 받을 수 없게 돼요. 그러니까 뭐 이런 그러니까 그냥 쉬운 예로 친구가 돈을 빌려줬으면 계속 돈을 달라고 요청을 해야 돼요. 그죠? 근데 이 돈을 달라고 요청하지 않으면 상대방이 돈을 안 줘요. 그러면 나중에 시간이 많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너 그때 그 돈 왜 안 줬어? 라고 하면 네가 달란 말 안 했잖아. 라고 하면은 시효가 소멸돼서 받을 수가 없어요. 끊임없이 계속해서 돈 달라 해야지 시효가 연장되는 거예요. 채권 시효가 연장되어 가지고 받을 수 있는 기한이 연장되는 거지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뭐 그냥 여담으로 말씀드렸고 그렇다는 거니까 우리 한번 이걸 보고 입력해 봅시다. 이걸 실제로 입력해 보시면 뭐 4월부터 일기 확정이라고 그랬으니까 4월부터 6월까지 기한 정해놓고 대선 확정일이 어떻게 됐죠? 4월 20일 2021년 04월 20일이고 대선 금액은 동산화학이니까 대선 금액이 총 금액이 8415000 됐죠? 841만 5천 원이었죠. 그러면 대선 세액은 뭐 76만 5천 원이 될 테고 거래처는 뭐 이 거래처 뭐 사실 거래처 코드에서 고르면 되겠죠. 근데 동산화학이 뭐 있는지 모르겠는데 동산화학이 없다면 거래처를 등록해야겠죠. 그래서 근데 아마 예를 들어서 진짜로 있다면 동산화학이 있다면 동산화학이 있네요. 동산화학이 해서 동산화학을 거래해서 왜냐하면 전에 이미 우리가 부가세 신고했기 때문에 매출세액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거래처가 있을 거예요. 그 중에서 어떤 사유? 부도 발생일로부터 6개월 경과 사유해 주시면 되고 성명이 이거 내역은 맞는지 한번 확인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뭐가 있어요? 명동상사의 이인데 2021년 05월 17일 날 대선됐어요. 금액은 대선 금액은 770만 원. 자 했더니 70만 원이 대선세액이 되는 거고 거래처는 어디죠? F2 눌러서 명동상사 이게 사업자등록번호 맞는지 확인하셔야 돼요. 11305940118 맞네요. 해서 해주시고 여기는 뭐였어요? 대선 사유가 채권 시효 소멸이에요. 그러니까 채권 시효가 소멸했으니까 소멸 시효 완성 6번에 소멸 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돈을 그러니까 법에 정한해서 돈을 못 받게 확정된 거예요. 그 경우에 소멸 시효 완성해서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해주시고 이 저장을 눌러주시면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하고 저장 시켜주신 다음에 이 내역을 부가세 신고서에서 확인해 보시면 4월부터 6월까지 해서 확인하시면 예 아니요 해서 한번 봅시다. 그러면은 봤더니 이렇게 대선세 가감에 여기 나왔던 방금 전에 봤던 합계금액 146만 5천 원이 어떻게 됐어요? 부가세 신고상에 우리가 납부할 우리가 말하자면 매출세액에서 차감돼서 146만 5천 원이 차감돼서 구해지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예요. 그럼 반대로 역으로 우리가 이 대선세액을 변제받았어요.
갑자기 이 회사들이 지금 부도 발생하고 그다음 소멸시효 완성된 이 회사들이 갑자기 짜잔 회생해가지고 나타나서 그때 우리가 회생하면서 돈을 못 갚았던 것을 돈을 이번에 갚겠습니다 하고 돈을 줬다라고 한다면 이 돈을 다시 받게 되면 어떻게 해요? 납부해야겠죠. 그 경우에는 여기 신고상에 대손세 가감이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 금액으로 해서 반영돼서 가감이죠. 가라는 것은 더할 가자고 감은 뺄 감자니까 이건 여기는 지금 납부세액에서 빼는 거잖아요. 감이 되는 거고 나중에 회생해가지고 돈을 받은 경우에는 다시 더해서 가해서 더할 가자. 설상가상할 때 눈이에 뭐 서리가 내린다 할 때가 설상가상이잖아요. 할 때 가자 그때는 이제 마이너스 금액이 아니라 플러스 금액을 더해주시면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대손세 공제 신고서가 작성이 되겠습니다. 자,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